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 돼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암 환자가 피할 인공 첨가물 중에서 일단은 사실 설탕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설탕은 우리가 인공 조미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이게 설탕이 사탕수수에 추출을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사탕이 약간 갈색인 그런 흑설탕, 이걸 가공한 게 우리가 백설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흑설탕을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백설탕이잖아요. 이 백설탕은 그 흑설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설탕 외의 성분들을 다 배제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백설탕이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백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나쁜 균으로 많이 바꿔버리는, 그래서 좋은 유익한 이런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장이 엉망이 되고, 장이 엉망이 되면 장 점막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탕을 가장 우선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아니면은 MS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말 유해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허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크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떨 때냐면 많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양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양, 특히 이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조미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량이다면 잦은 외식을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캔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참치캔, 뭐 꽁치, 뭐 고등어, 통조림, 진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게, 이거는 고기 종류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캔 안에 보관하는데 이게 그 니트로스아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니트로스아민이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 돼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서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일단은 캔을 따고요. 그럼 우리 퍽 소리 나잖아요. 따면은 그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스아민이 이게 따놓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많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지 말고, 특히 우리 요즘에 보면 저번에도 방송에 보니까 캔 따자마자 라면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따놓고 한 5분 정도 그냥 방치해뒀다가 날아갈 거 다 날아가고 난 후에 이걸 넣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숲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포숲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 숲.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양파라든지 뭐 토마토, 뭐 양배추 뭐 해서 쫙 들어가는 레시피들이 나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숲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선요법에서 오래됐죠. 뭐 1950년대.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이상의 히포숲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인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해줄 때는 야채숲, 특히 이제 당근이라든지 야채를 좀 썰어 넣어서 만든 야채숲,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당근 샐러드 숲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즘에는 레시피도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또 마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마늘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양파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숲을 보면은 전복을 가지고 전복죽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복죽도 이렇게 고단백을 섭취하는 면에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해산물 중에서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해산물들은. 그래서 그런 해산물을 이용한 숲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그 수프가 칼로리를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는 거하고 또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끼를 먹었을 때 숲만 가지고 충분한 영양분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숲만 먹거나 죽만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족분을 우리가 수액제를 가지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을 정상적으로 먹을 때야 우리가 어떤 수액을 가지고 보충해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수프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먹는 거죠. 우리 몸이 밥에 적응할 수 있기 전, 먹기가 어려우니까 수프를 쓰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만 가지고 다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뭐 기능식품 보조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액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분만 가지고는 다 영양소를 못 맞추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물을 빼버리고 나면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한 끼만 가지고도 적은데 세 끼를 똑같이 이걸로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아주 그 영양 결핍증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수프만 가지고 먹는 경우는 세 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횟수를 더 늘려야 돼요. 보통 이제 6끼까지 늘려야죠. 그렇지만 또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우리가 우리 몸에 전체로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암 치료하는 동안 나 이것만 가지고 해결을 할 거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